이 법안에 대해서 불을 붙인 거는 사실 리치 이기 사건이죠. 리치 이기라는 래퍼가 힙합 언더씬에서는 꽤 하입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혐오 표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배적 표현을 담긴 곡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이에요. 솔직히 이 법을 보고 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법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든 것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윤리적이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술은 흩뿌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쓰레기 같은 생각까지도 흩뿌리는 거예요.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있어도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더러운 예술을 없앤다고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추악함과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거를 정부에게 맡기겠다, 법에게 맡기겠다. 이거는 정말 게으르고 오만한 발상입니다. 예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간과 법을 설계하는 인간이 세상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드는 노래도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불쾌함의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분노하고 어떤 사건에 막 화가 날 때마다 법이 하나씩 늘어난다면 그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좀 본질적으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최민희, 김현, 류의 정치를 보면서 혀를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드는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자기 편에는 이익만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정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정치학에선 이걸 적대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상대 진영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 제거해야 할 악으로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인 칼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을 친구와 적의 구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이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정치는 토론과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적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역시 공동체의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상대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맙니다. 법률이요. 근데 법에는 정파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든 법이 내일 나를 겨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겨냥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내일. 상대를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에 자기 편이 먼저 걸려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셀프 빅엿,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첫 제재 사례로 김어준 씨의 영상이 거론된 것도 상징적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자신을 비방했다고 판단한 영상을 구글에 요청해서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씨가 공격받을 때마다 딴지 게시판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최민희 의원이 이런 결과를 원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은 입법자의 개인적 의도나 정치적 충성심을 헤아려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칼자루는 내가 아니라 정부와 수사기관, 법원, 플랫폼 기업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김현 의원이 추진했던 표현 규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 의원은 혐오 음원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발의 2주 만에 철회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포함한 유해 음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였지만 시대착오적인 검열이자 청소년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규제만으로 혐오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뒤따랐지요. 법이 실제로 시행됐다면 민주 진보 진영의 예술가와 창작자들 역시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앞다퉈서 법안에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법의 일반성입니다. 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행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내가 좋아하는 표현에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혐오하거나 불편해하는 말까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제도를 설계할 때 무지의 베일 뒤에 서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권력자인지 피지배자인지 고발하는 사람인지 수사를 받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 문제도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뢰하는 정권과 수사기관만을 전제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또 수사기관이 항상 내 편일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했을 때에도, 내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에도 그 제도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그러하냐 이거예요. 이런 우려를 모두 반개혁이라느니 기득권의 저항이라느니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적을 내세운 정책도 제도의 작동 방식과 권력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상대를 악마화해서 자기 편의 박수만 얻으려고 하는 선동 정치를 멈춥시다. 법은 우리 편이 적에게 휘두르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어야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위선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반대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권력을 잡으면 규제를 강화하고, 야당일 때는 수사기관을 비판하다가 여당이 되면 제도의 위험을 외면한다면 누가 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법은 우리 편에게 유리한 법이 아닙니다. 상대편이 권력을 잡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 내가 그 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어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법, 그런 법이 좋은 법입니다. 정치는 선악의 전쟁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법이 내 적이 아니라 나를 향해 적용돼도 나는 찬성할 수 있는가? 최민희 씨, 김현 씨, 이 법이 내 적이 아니라 나를 향해 적용돼도 나는 찬성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은 하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 자신 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해서 본인이 보안수사의 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도 이거 없어도 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나를 향한, 아니 내가 허위 가짜뉴스를 했다 이런 이유로 처벌을 받게 돼도 이 법에 의한 처벌 달게 받겠습니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그 법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네.